반면 마음의 상처는 방치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인지조차 알지 못하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오늘은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방법을 제시해 20년 가까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 현존 수업에서 제시하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질문을 소개할게요. 저는 10번 이상 현존 수업을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강추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에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을 씻는 시간 마인드 샤워.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작은 상처라면 그냥 두어도 시간만 지나면 회복할 겁니다. 하지만 상처가 크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냥 방치했다간 외부 자극으로 상처가 더 벌어져 곪을 수도 있고 심하면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처를 적절히 잘 치료합니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바르거나 병원 나가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반면 마음의 상처는 방치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은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왔나요? 친구를 만나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바쁘게 지내지 않았나요? 마음이 아픈 걸 몸이나 정신으로 해결하려는 건 3차원의 문제를 1차원의 도구로 풀려는 것과 같습니다. 노트에 그린 열쇠로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죠. 물론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하며 상처를 잊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에 어떤 치유도 하지 않았는데 회복되었다면 그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동안 상처를 너무 오래 방치해서 감정이 무뎌진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제에 딱 맞는 열쇠가 내 손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내면과 하는 대화는 간단하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곧 익숙해져서 손을 치료하듯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했으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음의 상처로 힘들다면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린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하죠.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한테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그렇지 뭐. 이런 피해자적 태도는 상처 부위를 헤집어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피해자적 태도가 반복되면 마음의 상처는 우울증과 같은 만성적인 상처로 발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려면 먼저 상처를 소독하는 따끔한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는 과정이죠. 휴대폰을 잠시 덮어두고 홀로 고요하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혹은 사람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 중 상처가 나도 모르고 뛰는 경우가 많죠.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와서야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매일 경기를 합니다. 회사, 학교, 가정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경기죠. 하지만 우리의 경기에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휘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도통 쉬지 않고 이 경기에서 저 경기로 이어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돌보기 위해선 먼저 라커룸에 들어가야 합니다.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돌아보고 상처를 보살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휘슬 없는 경기에서 스스로 타임아웃을 부르고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라커룸에 고요히 머물면 그제서야 늘 한 걸음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을 만나는 건 우아한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르고 넘어져야 하는 꽤 터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죠. 상처를 소독할 때 소독약이 지금 소독되는 중입니다. 말하진 않죠. 그저 따끔합니다. 마음을 만나는 것도 같습니다. 마음에게 던진 질문에 우리가 받는 대답은 언어가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마음이 주는 대답은 따끔 혹은 꽤 아픈 감정일 겁니다.
마음을 만나는 게 아픈 건 회복을 위한 아픔임을 이해하고 눈을 질끈 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을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핵심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들이 상황이란 매개체로 전달될 뿐입니다. 상황들은 너가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나? 정도로 받아들여도 감정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 감정을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잘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의 고요함 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혹은 사람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질문에 떠오르는 감정과 만났다면 온전히 그 속에 머물러 보세요. 질문을 던졌을 때 상황에 대한 좋고 나쁜 판단이나 해결 방법이 떠오른다면 그건 마음에 맞지 않는 열쇠입니다. 그저 감정이 신체 어떤 부분에서 뜨거운지, 시린지, 답답한지 온전히 느껴보세요. 또 그저 지켜보면서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마음을 씻는 시간 마인드 샤워. 혼자 고요히 질문 던지는 것이 쉽지 않다면 먼저 휴식해보세요. 자전거 타는 방법은 간단하죠. 안장에 앉아 페달을 밟고 핸들로 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안장에 앉는 것도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받는 건 역시 간단한 작업이지만 내 마음의 균형에 잡혀있지 않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잘 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워서 재밌는 걸 보는 건 마음과 가까워지는 휴식이 아닙니다. 마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뇌를 쉬게 하는 쉼이 필요해요. 뇌를 쉬게 하는 데에는 명상, 마음 챙김 등 좋은 방법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고요히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연습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휴식법을 소개할게요.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울 때 딱 10분 휴대폰과 거리를 두세요. 물론 책과 같은 볼거리, 음악 팟캐스트와 같은 들을 거리도 없는 상태로 멍 때리듯 지금에 머무는 휴식법입니다. 저는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합니다. 퇴근 후 집에 갈 때 휴대폰과 헤드셋 등 제 주의를 빼앗아 갈 것들은 모두 가방에 넣습니다. 손목시계로 10분 타이머를 맞춥니다. 이젠 천천히 걸어갑니다. 제 걸음이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걸으며 들이쉬고 내쉬는 숨도 의식해봅니다. 최대한 자연을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하늘, 달을 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걷기가 어렵다면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쉽니다. 핵심은 뇌를 일하게 하는 외부 자극들에서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 10분이 얼마나 긴지 또 얼마나 휴대폰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또 10분간 휴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느끼게 될 겁니다. 대부분 우린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고 들으며 휴식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는 개운함을 느끼시나요?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여유 시간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 뇌를 쉬게 하지 않는 휴식 습관을 뽑습니다. 쉴 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들어 피곤이 심화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가 지쳤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친 상태에서 마음의 균형을 잡고 상처를 돌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예능 모두 스토리를 담고 있죠. 재밌게 즐겨서 휴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전혀 쉬지 못합니다. 스토리를 따라가고 예상하기 위해 뇌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할 휴식은 하루 종일 바쁜 뇌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마음에게 질문 던지기, 명상 모두 비슷한 맥락입니다.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최소 하루에 10분 정도 휴대폰과 멀어지길 권장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만큼 휴식해보세요. 처음에는 1분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도저히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면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휴대폰을 놓을 수 없다면 멍 때리기 좋은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관련 영상들은 위에 추천으로 남겨놓을게요. 오늘부터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휴대폰에서 손을 떼고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분명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씻는 시간 마인드 샤워.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과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 휴식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꼭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마음에게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할 뿐이지 반복하다 보면 손의 상처를 치료하듯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마음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싣는 맥락들을 찾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